네, 오늘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의총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제 사실은 저희 당에 굉장히 중요한 의총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말씀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사실은 그냥 김 빠진 의총이 돼버렸고요. 저희 당의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입틀막 의총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좀 그랬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의원님, 저도 중간에 듣다가 도저히 제가 견딜 수 없어서 나와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중간에 나오셨어요? 10시 반에 의총이 시작이 됐는데 네. 12시가 거의 다 될 정도까지 당면 개정안을 계속 보고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거 이후에 중간에 이제 여러 의원들이 그 짧게 하고 우리 정말 중요한 얘기 하자라고 많이 요청을 했는데도 그게 묵살이 되고 향후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사회자가 이 당면 개정안 보고하고 난 다음에 당규 개정안 또 보고한 다음에 최근에 걸려 있는 그 법안 통합 법안들에 대해서 논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부터 있을 민주당이 어제까지는 이제 본회의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네. 원내 상황 보고한 이후에 자유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우리 당이 이렇게 한가로울 수 있나라고 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의원총회는 주최 측이 원내 대표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내 대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게 자,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따른 당도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그렇죠.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함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1심 선고가 난 다음에 송원석 원내대표는 비록 SNS를 통해서지만 입장 밝혔잖아요. 그날 오후 늦게 밝혔죠. 그러니까요. 그때 그 입장 밝힌 거에 따르면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고 의사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우선시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왜 맨 뒤로 밀었을 거예요? 원내대표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 수가 없고 사실은 전 의총 같은 경우는 원내 지도부가 결정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만 네. 뭐 당 지도부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가 하는 거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의총이 진행되게끔 짰는지 일부 의원은 뭐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예. 어찌 됐건 저는 뭐 납득할 수 없는 의총 진행 상황이었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 이거저거 다 떠나서 뭐 당 안에서 의원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냥 이렇게 쭉 가겠다 이거잖아요.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제 의총 마지막 부분 가면은 뭐 한 30여 분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도 아마 자포자기 심정 뭐 이런 식으로 다들 떠나신 거 아닌가. 그리고 준비했던 말씀들도 다 안 하셨던 것 아닌가. 네. 그리고 늘 말씀하신 분들만 말씀을 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고 그동안 말씀 안 하셨던 분들이 더 발언을 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끝나가고 있는데 그냥 겨울잠 자러 들어가는 곰 같은 느낌. 예. 오히려 그 뭐 동면 정당, 휴면 정당이 돼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동면 정당. 예, 그래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의총 말미에 네, 자기 입장을 좀 밝혔다고는 하고 한 5분 정도? 그 보도로는 좀 보셨어요? 예, 전에 들었는데 예. 이제 요는 그런 거예요. 그 당내에서 했던 뭐 비공식 여론조사, 예. 그 다음에 저희 MBC가 뭐 설날 했던 여론조사 등등을 이제 거론하면서 윤 어게인 세력을 같이 끌고 가야 된다. 그 지금의 그 장동혁 대표의 노선이 옳다라고 지지하는 예. 그 데이터가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걸로 좀 예, 전해 들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장동혁 대표의 그 1심 판결에 대한 반응이 있었잖아요. 그게 맞고 당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겠다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당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장동혁 대표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서요. 그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은 그 여론조사라는 게 저희 당내에서는 뭐 ALS 주로 많이 여의도 연구소에서 많이 쓰니까 그거는 강성 지지층이 많이 응답을
하는 거고 현재 당내 응답하고 있는 당원들이 소위 뭐라고 그러나 짠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응답률이 낮은 상황에서 많이 강성 당원들이 응답을 했다면 그러면 데이터가 높게 나올 수밖에 합리적 없죠. 성향의 당원들은 지금 침묵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다른 일반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 당 지지층보다도 무당층 숫자가 더 많이 나오는 네. 조사들이 제법 있잖아요. 네. 그 무당층 중에 상당 부분 한 반 이상은 최소 그 온건 보수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다. 그분들이 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 거는 여론조사 결과를 오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 그러면 중간 정리를 하면 자유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한번 그 평가를 하고 네. 방향 모색을 하고자 하는 시도는 일단 무의로 그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장동혁 대표의 어떤 행보나 노선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그럼 그 다음에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어요? 사실은 속수무책이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난주 한참 시끄러웠습니다마는 지도부 사퇴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러면 뭐 직을 걸고 해라라고 해서 또 무의로 끝났고 그렇죠.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이후에는 더 초강경의 입장을 냈고 사실상 무슨 커밍아웃 하는 듯한 느낌으로 나는 실제로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그 의총에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도 막히고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그 여론조사를 왜곡 내지는 오독해서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고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답답합니다. 솔직히 마음도 무겁고. 간단히 얘기하면 절윤 둘째 치고 절장 방법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현재로서 그렇죠. 이것이. 그래서 야속한 게 사실은 그동안 말씀 안 하셨던 많은 우리 중진 의원님들 그다음에 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런 분들이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목소리를 좀 내줘야 이게 건전한 토론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여러 의원들이 답답했고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도 중간에 뛰쳐나간 분들 많았고 입틀막이라고 표현하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순장조냐 우리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전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12월 3일이죠. 이후에 12월 7일 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당이 정해주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태도가 돌변한 국민 담화를 합니다. 그 직전에 제가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이전 오고 가던 그 교신이 있었는데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탄핵 심판을 받겠다 나는 그런 뉘앙스의 느낌을 제가 받아서 이건 물귀신 작전 아니냐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당을 지켜야 된다. 보수 정당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당원들이나 의원들을 그냥 붙들고 윤호개인 정당으로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볼모잡이 물귀신 작전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귀신 작전의 시즌 2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요? 할 테면 해봐라. 나는 이대로 간다. 이렇게 갈 테니까 뭐 알아서 할 테면 하고 일부 그게 정이 싫으면 오히려 니들이 나가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니들이라는 거는 정말 당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에 그다음에 보수 정당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건의를 하고 건전한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저렇게 말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당이 다 망하니까 니들은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된 거고 지금까지 저희 당이 그렇게 와서 여태 헤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 노선의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 건전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다 내부 총질러 내지는 배신자로 만들어와서 지금까지 본인들이 제대로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그 정확한 노선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던 노력들을 다 그냥 그걸로 그러니까
내부 총질러들 때문에 이 우리 당이 이렇게 됐다. 니들이 배신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희생양 삼아 가고 있는 그 프레임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의원님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인용해서 질문을 주면 장동혁 대표의 내심은 정 마음에 안 들면 니들이 나가라. 이제 이런 생각이시라는 지금 파악이신데. 근데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세력들하고 절연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근데 나갈 생각은 없잖아요. 그죠? 저희가 당을 지켜오고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이 당에서 제대로 일해라라고 선택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당을 나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결정적인 시점은 지방선거 후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런 추세라면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장동혁 대표는 그냥 굳건히 자리를 지키려고 할 것 같거든요.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분석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지는 걸로 보면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방선거가 잘못된 부분은 어떤 특정 세력의 비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희생양을 만들고 내부 교란을 일으킨 사람들의 그렇죠. 문제다. 통합되지 않아서 그렇죠. 이렇게 됐다. 만들고 그래서 우리 당원들은 계속 우리가 지도부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도부는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당권 유지, 당권 강화에 더 신경을 쓰고 있고 이후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비관적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무슨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방선거 이후의 결과를 좀 봐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당이 잘 됐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건전한 비판을 해오고 당이 온전하게 잘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어떤 말씀들을 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좀 봐야죠. 그러면 지방선거에 그래서 이정현 공관위원장 체제에서 공천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공천이 뭐 중요해요? 그래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 얘기 또 잠깐 말씀 또 드리면 그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 같이 선거 1인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만 당선되는 경우는 후보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의원의 가번을 받으면은 뭐 여야가 한 사람씩 되는 구조에만 몰리고 나머지는 후보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공천을 어떻게 잘해서 이 선거가 결과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공천을 한들 그래서 그 후보가 정말 열심히 뛴들 당 지지도가 이런 상황이고 당 노선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저희 나라 정당 구조가 사실은 오랫동안 사실상 양당제잖아요. 사실상 양당제면은 51% 얻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잘 싸웠다고 해도 49% 얻어서는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내적 일관성 관련 문제를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절윤을 거부를 했잖아요. 네. 국헌을 물랑케 했다라고 하는 내란 우두머리 1심 판결이 나왔는데도 절윤을 거부를 했는데 그 거부한 대표가 임명한 공관위원장은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지방선거 공천부터 헌법 정치 등을 묻는 자격평가 시험을 치르겠다고 했어요. 헌법을 잘 알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상충하는 겁니까? 저는 그분들 사이에서는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요? 당에 중요한 거는 오히려 이념이 더 중요한 거고 이 이념으로 따지면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맞았다는 거고. 아니 헌법을 그렇게 중시하면 절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건 30까지 가봐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윤 어게인 세력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계엄은 할 수도 있었던 거고 고유 권한이고 이후에 탄핵은 잘못된 거고 지금 1심 판결에 대해서는 3심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헌법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정현 공관위원장 말 중에 하나가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라는 해석도 좀 따라붙던데 어떻게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당 지도부 노선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네. 곱게 안 보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일부 뭐 몇몇 그 의원들은 출마하겠다는 분들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우리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이 원하면 뭐 하겠다고 며칠 전 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오세훈 시장을 흔들어 보겠다는 것 아닌가 싶고 이런 식의 당원 구조 하에서는 경선을 붙여서 날려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경선을 붙이면 오세훈 시장이 낙선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꼭 반드시 당연히 될 수 있다라고는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저희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당내 경선을 위해서 많이 당원들을 모았을 개연성이 더 높다고는 봅니다만은 일부는 또 사실상 그 강성 지지층들이 많이 유입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꼭 경선을 치러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오는 27일부터 이제 대구 서문시장을 시작하고 이제 전국 순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종착점이 뭐예요? 출마입니까? 그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당에서 제명을 당해서 밖에 나가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정치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찾아서 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저는 원내 진입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 예. 상황 여하에 따라서 출마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럼 짧게 하나만 더. 이 자리에 만약에 국민의힘 소속 현 만약에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가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가는 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장종체제 비판을 해요. 지금 현재 당원이 아닌데도. 근데 국민의힘 의원이 거기서 속칭 부안해동을 하면 또 윤리위원회 회부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회부될 수 있죠. 당연입니까? 기다리고 있겠죠.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미 저희 당원이 아니고 당에서 축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가는 선택에 대해서 저는 당에서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당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